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증시 인사이트,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였죠. 코스피가 3,100선도 이탈을 하고 3,000선도 아슬아슬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1%, 1.5%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3,100선을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냥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로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간의 증시 체크 포인트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증시가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이지만 큰 폭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홍콩 증시 그리고 기술적 이제 대만 증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지난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1.5%대 상승, 코스닥 시장도 2.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좀 상당히 작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서 손바뀜 현상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조금 반등의 걸림돌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 지지난주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시점인데, 이 반등이 과연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그치느냐, 혹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냐라는 아마 갈림길에서 시장 등락이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악재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 이후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 반영이 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한 여기에 테이퍼링 우려감이 구체화되면서 기술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감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매수세가 부재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과연 이제 현실화되느냐, 혹은 우려감이 우려감으로 그치고 실제로 경제가 바닥을 좀 잡느냐, 이 부분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키는 오늘 계속 방송에서 나왔겠지만 26일, 28일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안,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역시 이제 26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여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느냐 여부를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어려운 악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경기가 둔화되면 결국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양쪽 완화가 이제 지속이 되고, 경기가 확장이 되면 테이퍼링이 실시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상승되면서 겹치는데,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의견이 맞지 않다라는 장기적인 시각을 봐야 되는데, 결국 테이퍼링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본다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좀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은 이번 주 이런 기술적 반등이 결국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불러오고 있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느냐라는 부분을 또한 이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태에 이제 촉발을 일으켰던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결국은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ETF에서 물량을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달러와 강세, 금리 인상 여부,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시장의 바닥이 어디냐가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외국인들의 큰 자금의 이동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 그 자금의 이동이 결국에는 유출이라는 아시아 증시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느냐 여부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 주 증시는 주 초반에 지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추격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의 질, 수급의 질, 그리고
주도 섹터가 어느 쪽으로 부각될 수 있냐 여부를 일단 관찰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주 초반 반등이 주 후반 이벤트들과 겹쳐지면서 완연하게 상승 전환되는지 혹은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시장의 하락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 기술 반등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반갑긴 한데 그래도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자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한국은행의 발언과 잭슨홀 미팅 주목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움직임은 어떨 것 같나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정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반등이 오랜만에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코스피 지수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워낙 소량이긴 하지만 거래세 한 300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꽤 강하게 한 2,8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매도의 강도가 어떻게 보면 8월 초 중반, 8월 10일, 11, 12, 13 이 구간에서 상당히 집중되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매도 강도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매도가 완연하게 이제 그쳤냐라는 부분은 우리 증시만 놓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증시와 대만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같이 동시에 평가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수급에서 우리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8월 초 중반에 집중됐던 선물 매도를 어느 정도 지난주부터 한매 들어오면서 가격적인 하락 압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마지막 금요일 전후로 해서 풋옵션에서 대거 매도가 발생했는데 이때 기관들도 대거 풋옵션 매도에 동참하면서 전체적으로 선물옵션 파생 구조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전반적인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 시장은 이제 완연하게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 옵션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 쪽으로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베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결국은 하락에 대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기대하듯이 이런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V자형 반등을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은 오늘 거래량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볼 때 전반적으로 주식은 다시 매집의 단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바로 매수 대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업종별 등락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건설업이나 기계업이나 철강 금속 특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집중돼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수급의 질을 좀 본다면은 결국 제약 바이오 쪽에 오늘 1,400억 이상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다라는 부분은 일단 방어적인 측면이 좀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반등은 나오지만 여전히 오늘 2,200억대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뭔가 전체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서 특히 이머징 마켓에 대한 특히 테크 기업에 대한 ETF의 물량에서 매도가 아직까지 완연하게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수급을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수급이 어느 정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첨예한데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IT 종목에 몰려있다라고 본다면 가장 직접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그치는 시점이 바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8월 9, 10, 11 이때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하루에 2천만 주, 3천만 주 이상 매도했던 물량이 8월 18일 950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2, 300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소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한 200만 주 전후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정상적인 수준으로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ETF 관련된 매도 물량이 줄어들 때
이걸 이제 역으로 받을 수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일부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마무리 자금은 들어왔을지 몰라도 여전히 수급은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가격 기준을 놓고 제가 계속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전에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 연초에 굉장히 급등했던 구간에서의 대응을 본다면 작년 11월 달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12월 달, 1월 달 오버슈팅 됐던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유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오버슈팅 부분이라고 좀 본다면 지금 현재 테이퍼링 압박을 좀 받고 일정에 대한 그 압박이 좀 나올 때 이런 유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좀 제거하고 삼성전자의 가격을 좀 유치해 본다면 지금 현재는 7만 원 전후가 유동성을 제외한 모멘텀을 좀 제외한 적정 가격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하락 압박이 7만 원 정도 전후에서 가격 하락 압박이 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수급이 삼성전자 가격이 7만 원 내외에서 지지를 받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난주에 들어온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주 초반의 반등은 지난주 후반에 선물 옵션의 움직임을 본다면 어느 정도 예측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주 초반에 나오는 반등이 과연 이제 기조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의 가장 큰 틀에서는 주 초반의 관망, 주 후반부에 이벤트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움직이시는 부분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번 하락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물론 지금 당장 시장에 등락해서 내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을 뜰 수 있고 내 종목이 과연 본전을 할 수 있냐에 부여 촉각이 좀 곤두세워지겠지만 시장 전체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무지막지한 외국인의 매도 가운데서 과연 이번 하락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은 어느 쪽에서 다시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작년 같은 시장을 보면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IT 섹터 쪽에서 상승,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지난 8, 9, 10월달 상별 조정 이후에도 IT 섹터 쪽으로 종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IT 섹터에 집중적인 매도가 나온 이후에 IT 섹터 쪽으로 다시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느냐 여부와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도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철강이나 기계나 조선이나 건설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섹터별 등락을 보면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았고 특히 금요일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강한 섹터의 종목들 움직임을 본다면 경기 민감주나 혹은 테크 관련되어 있는 IT 종목보다는 조금 비껴나 있는 종목들,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소비에서 일부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라든지 사람들 예상과 좀 다른 쪽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2분기 이후에 7월달, 8월달에 지표가 나쁘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둔화되는 우려감이 가장 클 때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우려감이 클 때가 소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미국 시장을 보면 또 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IT 관련되어 있는 테크 관련 급락했던 종목이나 경기 민감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 철강이나 기계, 조선, 건설 같은 섹터나 혹은 유통이나 화장품이나 식품과 같은 일부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소비재 관련된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됐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락하는 동안에는 판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바로 이런 섹터들 흐름을
경기 민감주나 경기 기초 섹터나 혹은 IT 섹터와 관련되어서 어느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종목별 대응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번 하락 이후에 주도주가 형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섹터별에 집중돼서 어느 정도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온다면 시장은 예를 들어서 행보를 하더라도 주도주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해야 되겠고요. 만약 유동성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점점 증시에 유입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이런 특정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 간의 거래로 활발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코스닥 개별 종목이나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외국인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액티브 자금의 유입이나 혹은 주도주에 대한 액티브 자금의 주도 섹터에 대한 유입은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섹터 간에서의 주도주를 이번 주는 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지금 아주 거칠었던 가격 조정을 본다면 지금 이 종목들이 V자형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은 일단 적다라는 부분. 특히 우리가 이제 V자형 반등이나 혹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냐라는 여부는 결국은 선물 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하방 물량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 이 선물 옵션을 청산할 때 바로 이제 V자형 반등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일자에서 이제 V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력이 약하다라고 좀 보신다면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트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쪽이 주도 섹터 혹은 주도 종목으로 거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 초반의 대응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주 중반 일단 26일 날 우리 금통위 발표를 보면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반응을 일부 보고 포트를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잭슨홀 미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잭슨홀 미팅 자체는 안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암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장에 대한 반응,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주도 섹터를, 주도 종목을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